안녕하세요. 스시에게 노스루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등포의 축복이라고 제가 붙여본 나카지마 고에몽입니다. 일전에 영상 올린 적이 있었죠. 당시 수원에서부터 셔틀버스 타고 퇴근해서 지하철도 2번이나 타고 찾아갈 정도로 제 기준으로는 가장 힘들게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 루트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2번 출구로 나오는데요. 바로 붙어있는 건물이 아니라서 오른쪽 계단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와서는 바로 오른편 나와 있는 길로 빠지고 난 다음에 길을 건너시고 나카지마 고에몽 있는 건물 이름이 아쿠로타워 스퀘어입니다. 저 간판 보이면 그 다음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쿠로리 마트 옆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왼편 길로 턴한 후에 간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복도를 쭉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복도가 꽤 긴데요. 아무튼 거의 끝까지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주차장 방향이고요. 찾아가는 길이 사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조금 헤맬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첫 방문 때는 그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는 길을 조금 제대로 찍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실라나 모르겠네요. 문 열고 바로 보이는 약 한 5m 정도 되는 이 길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날 손님은 총 11명이었고요. 두 분의 셰프님이 5명, 6명 이렇게 나누어서 서브를 하셨습니다. 주류 메뉴판 보시고요. 이날은 샴페인을 가져갈까 고민을 했는데요. 재료만 보니까 업장 사케도 비교적 가격이 괜찮아서 이번에 셰프님 추천을 받아서 주문했고요. 사케의 설명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박세진 셰프님이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오른쪽 셰프님 성함은 아직 모릅니다만 주로 요리 쪽 준비를 많이 하셔서 투샷으로 찍어봤고요. 디너 12만원 시작합니다. 참고로 예약 시 예약금이 3만원인데요. 이 예약금은 바로 반환 처리가 되고요. 나중에 계산하실 때는 12만원으로 재결제가 되겠습니다. 시작은 단호박 스프입니다. 안에 일본식 된장에 미소를 넣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편이긴 한데요. 또 그렇게 달진 않고 살짝 간이 느껴지는 그런 스프가 되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주 박박 긁어 먹었고요. 자주 저런 장면이 보이는데요. 요리는 저렇게 2분이 또는 3분이 같이 준비를 하셔서 서브해 주십니다. 고기랑 청어의 김말이니까 그냥 발라져 있어서 그냥 드시면 되세요? 도미 안에는 영양부처가 들어있었고요. 청어가 엄청 붓더라고요. 나중에 셰프님께 여쭤보았더니 당일 작업한 것이라서 신선해서 그런 것 같다 하셨습니다.
소화새우 포토타임 여전했고요. 드셔보셨어요? 예. 음식이랑 드시면 좀더 예. 빈말이 아니고요. 괜찮네요. 추천했던 사케가 괜찮았는지 물어보시는 거였고요. 거의 모든 손님들이 단골 분이시거나 최소한 한 번 이상 오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 주고받으시는 모습이셨고요. 소화새우의 껍질을 2시간 정도 셰프님 솜씨가 들어간 요리 나왔네요. 간이 적당히 짭조름했고요. 또 진득하게 올라오는 감칠맛 좋았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소스라서 바삭한 빵에 소스 듬뿍 묻혀서 아니 나중에는 남아있는 소스 드링킹 하듯이 코박고 먹었습니다. 이 완자도 직접 만드셨을 것 같고요. 조금 짜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으로 진하게 우리는 육수에는 유자 껍질도 들어있어서 씹힐 때 상큼한 맛도 내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이것도 다 마셔야죠. 솜을 비누로 살려서 튀겼습니다. 아래에 있는 야채랑 소스랑 같이 곁들여서 드세요. 이건 여기저기서 자주 보이는 거죠. 옥돔 껍질 쪽을 튀겨서 바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요리가 되겠습니다. 바삭한 소리 좀 담아 보았고요. 수 셰프님과 제법 시간 걸려서 뭔가 또 만드셨습니다. 감태랑 대게밥입니다. 아래에 있는 밥은 핫자바바라산 흑개토를 비볐고요. 위에 있는 생선이랑 이렇게 좀 드셔보시다 나머지랑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디너 전문지류인 남발개가 같이 나왔네요. 감사히 먹어주시면 되겠고요. 바싹 구운 금태가 나오니 또 그 제주 스시데이 양 셰프님이 생각납니다만 암튼 잘 구워진 금태에 운이 들어갔겠다, 또 게살도 있겠다, 뭐 맛없음 반칙인 조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톡톡 튀는 게 날치알 들어갔구나. 평소에 갔는데 되게 밥에 날치알이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섞어 먹는 밥에 되게 식감도 되게 톡톡톡해 괜찮아요. 테부키가 세팅되는 게 스시 시작하시려나 봅니다. 밥이 좀 잘 부서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들고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새우 맛보다는 샤리에 좀 더 집중을 했는데요. 샤리는 지난번보다는 살짝 간이 있는 듯 싶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얌전한 쪽의 초맛은 거의 안 느껴지고요. 알알이 굴러다니는 듯한 질감 있었습니다. 위에는 화이트 트러플 소금과 트러플 제스트 뿌려서 준비해드렸고요. 다리는 질리지 찔리지 않고 요 머리 튀김도 지난번에도 나왔던 거고요. 조심히 입에 넣은 다음에 역시나 바삭한 감 살려보고자 소리 좀 넣어봤고요. 트러플 향은 그렇게 나진 않더라고요. 간은 짜지 않게 적당했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은 도미입니다. 담백한 생선이다 보니까 샤리가 좀 더 확연히 와닿던데요. 간은 확실히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딱 좋네요.
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중간중간 계속 피드백을 받아보려 하셨고요. 심화하지 줄무늬 전개. 심화지는 서걱거린 느낌 좋았습니다. 그리고 샤리가 아까도 그렇고 아주 약하게 온도감이 있는 편이더라고요. 물론 뭐 따뜻할 정도는 아니고요. 약하지만 온도감을 갖고 있게끔 서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멋진 요리가 나오려나 봅니다. 주로 주방에 계시는 분 같은데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셨고요. 전복 버터 구이입니다. 술안주신데 전복은 사실 그냥 쪄낸 걸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버터구이도 맛있죠? 이 리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소득에서 같이 나오는 아이템이라서 미역은 참기름이랑 소금에 좀 살짝 바꾸는 거. 한국인은 소울푸드니까.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잠깐 셰프님과 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스시조에 계실 때 요리 쪽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헷갈리에 계시는 이인석 셰프님과 같이 계셨던 것이고요. 은근 여기 나카지마 고이몽이 요리 비중도 있고 또 제법 잘 나온다 했더니 그 궁금증이 딱 풀리더라고요. 보리새우 새우 삶기 괜찮았고요. 적당히 그 오도독한 식감 잘 살아있었습니다. 꽃게 미소 장국입니다. 꽃게가 들어갔다고 해서 억지로 좀 찍어봤고요. 여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소울푸드 들어가 있네요. 미역을 자주 쓰시나 봅니다. 뭔가 열심히 섞으시네요.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유부 안에다 초밥을 넣으신 거고요. 뒷제방에 갔다 오신 게 뭔가 불질을 하셨나 봅니다. 요거 안에 참치 뱃살을 다져 넣었습니다. 크지만 입에도 잘 맛있으세요? 이렇게 유부에 넣어서 내어주셨던 데가 예전에 스시 노아에서 막기를 넣어주신 적이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맛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신선한 시도 칭찬합니다. 우니가 나오네요. 손 닦고 대기 모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니가 제법 녹진하더라고요. 국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 것인지 열심히 째려보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니요, 찍었습니다. 우니는 어디서 왔을까요? 부켓? 네? 부켓도 러시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통관이 그게 3주 이상 걸려서 보니까 스몰레지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통되는 국회도 한국에서는 거의 다 러시아산이에요. 거의 북계도산에 버금간다는 러시아산 우니군요. 러시아산이라고 하니까 또 설해마을의 스시 쇼가 생각납니다. 거기도 러시아산을 자주 쓰셨거든요. 조만간 쇼 또 가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완전 북계도산은 가격이 꽤 높은 편이라서 미들급에서 잘 쓰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맛은 좀 내보고 싶다 하면 그 다음 옵션이 보통 러시아산이더라고요. 아카미는 산미가 꽤 많이 올라오는 편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질감이었고요. 벤자리라는 생각이 벤자리는 껍질 쪽을 살린 후 아브리를 살짝 해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조금 질기게 껍질이 남더라고요. 마늘 간장도 좀 하신 것 같고요. 이 녀석은 껍질 쪽이 조금 많이 질기네요. 껍질 구워서
구우면 이제 풍미가 좀 더 살아나죠. 그래도 좀 껍질 좀 질긴 것 같아요. 셰프님 설명을 계속 살려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취기가 다들 오르시는지 목소리들이 높아지네요. 사이즈가 꽤 크네요. 사이즈가 꽤 크네요. 네, 사이즈가 오늘 좀 고등어가 꽤 커서 여쭤본 거고요. 맛이 괜찮은지 또 직접 체크도 해보시네요. 고등어 손질을 열심히 하시던데요. 서브가 바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뱃살입니다. 오토로는 마블링이 아주 촘촘하게 퍼져 있었고요. 꽤 기름진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질긴 감은 뭐 전혀 없었고요. 손으로 꼭 감사합니다. 스시 플레이트에 주시는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이 고등어가 좀 익은 맛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껍질 쪽을 뒷지방에서 아부리를 해서 스시로 내어주신 거였습니다. 고등어가 이게 심해가 되게 은은하네요. 이게 되게 이게 강하지도 않고. 네, 맛은 강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숙성이 하루 정도만 더 됐으면 좀 괜찮았는데 크게 가능해 3일 된 건데 사이즈가 크고 좀 약간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3일 된 거 치고는 되게 약간 되게 색깔이 고무튀튀하던데. 그렇구나. 셰프님께서 직접 설명을 주신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소리 부분만 편집해 보았고요. 수 셰프님께서 라이브로 막기를 또 마시더라고요. 셰프님 성함을 여쭤볼 걸 그랬네요. 그날 아무튼 박 셰프님과 함께 열일하셨습니다. 바닷장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나고가 겉이 제법 검고 또 바삭해 보였습니다만 의외로 부드러웠고요. 또 식감이 짙어서 다소 좀 짤까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씹는 내내 고소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 2년 정도 됐는데 2년 동안 끓이고 면도를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년 된 칠구라고 하는데 색깔은 곱지만 짜지는 않아요. 냄새가 좀 있죠. 족발집 가면은 이제 족발 사는 데 네, 맞아요. 근데 비법 소스로 만들어내신 아나고였군요. 나중에 5년, 아니 1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소스 맛도 계속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프트 쉘 크랩 들어간 막기도 지난번에 맛을 본 거였죠. 간이 조금 짜던데요. 거의 코스 마지막이라서 다들 술에 거하게 취해 있을 것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간을 세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고등어입니다. 국물이 매우 뜨거우니까 제가 내려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셰프님 목소리를 담는 게 아니고 왠지 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를 남긴 것 같네요. 이 고등어 소바 하니까 또 아까 언급되었던 히카리의 이인석 셰프님 고등어 소바가 생각나는데요. 여기에 것도 잘 만드셨고요. 또 겸사겸사 히카리도 조만간 들러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게 되면 이번에는 박 셰프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셰프님께. 교코는 보이는 것처럼 진득하게 만들어진 스타일이었고요. 모나카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인데 강화제가 안 들어서 빨리 녹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빨리 먹어야 돼요. 혹시 흘리시면은 닦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취했는지 모나카를 잠시 방치했습니다. 후다닥 먹었고요. 이 모나카 바삭한 것도 소리를 잡아보려 했는데요. 바로 옆 사람 목소리가 너무 크게 녹음이 되어가지고 아쉽게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바삭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셰프님들과 술잔을 기울이셨고요. 항상 이렇게 손님들 마시던 술을 일렬로 두시던데요.
또 사진 찍기 좋게 잘 두시니까 저도 후다닥 찍었습니다. 아무튼 뭐 불금엔 술과 함께 해야죠. 나카지마 고에몽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스시도 괜찮습니다만 요리 부분에 강점이 있는 점 이번에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스시조에서 갈고 닦으신 솜씨를 여기 나카지마 고에에서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있듯이 요리와 스시를 골고루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께 여기 나카지마 고에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예전 첫 방문 영상에 나카지마 고에몽이라는 가게 이름의 유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비교 겸 참고 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언급되었던 이인석 셰프님의 요리 솜씨를 맛볼 수 있는 히카리 방문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